저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 뭐 장마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여기 밭이 원래 논으로 쓰던 밭이어서 좀 침수 피해가 많지 않을까, 또 바람으로 작물들이 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와보니까 그렇게 뭐 침수나 쓰러진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열매 열리는 것들이라든지 또 푸성기가 올라오는 것들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춤하고, 열매도 보니까 조금은 이제 건강하지는 못한 것,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좀 단단하고 건강할 텐데 이제 조금 그런 면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가 지금 이제 많이 익는 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방울토마토도 저번보다는 좀 많이 붉게 이제 변했고요. 저기 큰 토마토도 옆에 보니까 이제 큰 토마토가 전에는 좀 파란색만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익어가는 그런 토마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이 토마토들을 좀 따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일단 뭐 꽃이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고 나면 꽃이 펴도 좀 수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위쪽에 이제 어떤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일단 그 좀 맑은 날이 좀 계속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끝부분에 이제 꽃들에도 또 수정이 되면 또 이런 토마토들이 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대추도 이제 저번 주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좀 이렇게 연거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추 모양이 좀 보이네요. 좀 밑에도 그렇고,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열릴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뭐 열리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 위에 쪽에도 계속 꽃은 피는데, 이제 장마가 다음 주에는 조금 소강 상태니까, 이 대추들도 좀 몇 개는 더 맺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번 주에 좀 비가 온다 해서 이 블루베리 새순들을 여기 이렇게 블루베리 심어 놓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꽂아 뒀는데, 저쪽에는 보니까 잎이 이제 완전히 마른 것도 있고, 여기는 그래도 요건 보니까 잎이 제법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도 한 3개 정도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꽂아 뒀는데, 얘들이 지나 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잘 커주면 또 요것도 좀 키워서 블루베리 포기를 좀 더 이제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비가 적게 오고 햇살이 많이 나서 좀 얘들이 좀 마르지 않을까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뿌리를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 끝꽂이를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다음 주 어떻게 됐는지 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비해서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얘들도 좀 햇살이 많이 비쳐서 영양분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텐데 좀 하루 일주일 내내 거의 비가 오다시피 해서 아마 햇살을 많이 못 받고 뭐 양분도 많이 못 먹고 해서 그런지 크기는 그렇게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통통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번 주에 밑에 좀 비료 거름을 좀 줬었는데 여기 보면 거름도 좀 뿌려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빗물에 많이 씻겨 내려갔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조금씩은 더 이제 거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유튜브로 이 옥수수를 언제 따야 하는지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요 위에를 수술이라고도 하고 갯꼬리라고도 하거든요. 이 갯꼬리가 약간 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또 요 수염도 보면 지금은 아직 이게 좀 하얀 색깔인데 이게 좀 더 짙은 갈색이 되면 그 수확하면 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이 7월 이제 초순이니까 7월 이제 중순부터 말 정도에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옥수수도 조금 더 7월 말쯤 돼 가지고 익으면 또 어떻게 익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가 그 국도변에서 뭐 옥수수를 판매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봉지에 한 4개 정도 들었고 한 5,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시던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걸 사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뭐 작년에는 또 여러 번 뭐 먹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 옥수수를 먹어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아마 올해 옥수수라서 그런지 이제 맛도 참 좋았습니다. 요것도 좀 더 길러서 부드러울 때 따서 좀 이렇게 삶아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이제 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좀 선녀벌레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안쪽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선녀벌레 어린일 때 보면 하얀 약간 가루처럼 된 그런 게 이제 어릴 때는 하얀 가루분처럼 해가지고 나무 가지 같은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개 보여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약간 제거도 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군데군데 이제 선녀벌레 그 가루가 보여서 일단 이때 보이는 거 쪽쪽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요 안에도 제가 잠깐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또 하얗게 이게 좀 나와 있죠. 이런 게 보이면 얘들이 좀 더 자라서 선녀벌레가 돼 가지고 밭에 해를 끼치거든요. 잘 보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문질러서 어릴 때, 지금 방제가 제일 쉬우니까 이런 어릴 때 좀 제거를 해주면 좀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밭 주변에 저런 게 보일 때마다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대든지 또 휴지 같은 걸로 문대서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거미가 무단거미인데 이 거미줄이 좀 효과가 크더라고요. 선녀벌레라든지 또 그거보다 큰 나방이 있거든요. 이런 나방들도 좀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미줄이 있으면 밭에다 그대로 두고 이제
곤충들을 방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가 저번 주에 한 요 정도였는데 한 2배는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지는 좀 비가 좀 오고 물이 많은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요 위에도 조그만 가지가 또 하나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큰 가지는 일단 따서 가면 이제 뭐 가지 반찬을 해 먹는다든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 샤인머스켓인데 저번에 요 옆에 좀 풀들을 좀 제거해 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포도나무가 좀 일단은 올해는 좀 몸체가 좀 더 많이 커질 수 있도록 뭐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가지가 좀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좀 여기 지지대를 아직 해주진 않았는데 혹시 또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옆에 지지대를 해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일단은 한 해 동안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쪽에도 요 무르포도인데 저번 주에 이렇게 좀 한번 묶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또 선녀벌레가 또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선녀벌레가 보이는 족족 손으로 이렇게 찌검이 방지하기가 좀 그래도 제일 낫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면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하얗게 저런 분이 보일 때마다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제 여기 도라지 꽃이 저번엔 피어 있었는데 여기 지고 이제 씨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라지 꽃이 그래도 또 일부는 또 이쪽 편에는 이제 아직까지 한창 피는 꽃들도 있고, 또 이제 저렇게 씨가 되는 지고 이제 이렇게 씨가 되는 이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씨들이 또 날려서 좀 더 도라지 밭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에 와 보니까 이게 그 해바라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세워주니까 또 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벌들이 또 뭐 이런 산 중에도 벌이 있네요. 이게 야생벌인 것 같은데 한창 또 꿀을 따느라 또 바쁜 것 같습니다. 이 해바라기 꽃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씨앗까지 이렇게 맺히면 또 좀 채취를 했다가 내년에도 또 이제 해바라기 볼 수 있도록 또 채취를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저번에 이제 분갈이를 해 주었거든요. 그 전에 자꾸 죽어가서 좀 분갈이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이런 버려진 화분이 하나 있어서 이제 분갈이를 이제 저번 주에 해주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저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그 비료포대로 했었는데 끄집어 내니까 옆에 이끼 같은 게막 비료포대하고 붙는 부분하고 흙 부분에 이끼가 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이게 이제 물 빠짐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물 빠짐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흙도 비트모스로 해가지고 물 빠짐이 잘 되는 그런 흙을 쓰고, 보통 어떤 분들은 그 쌀 등겨 같은 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물 빠짐이 좋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 빠짐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놀랬던 게, 이렇게 포대를 떠났는데 거기 개미가 집을 지어 가지고 새끼들도 많고 수백 마리 개미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막 옆에 이 물 같은 걸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쫓아냈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밑에 이렇게 나무 밑에 개미가 집을 짓게 되면 뿌리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옆에 이 나무가 이렇게 막 말라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뿌리 쪽에 이렇게 개미 집이 있을 때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무가 힘을 못 쓰고 뭐 그렇게 마르는 경우는 한번 밑에를 파보든지 해서, 그 개미가 집을 짓고 있으면 이제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 방제를 해줘야 이 나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마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런 열매들은 상당히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으로 길던데, 이 가시오이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이렇게 가시오이가 길 수가 있나요? 정말 기네요. 그 위에도 또 가시오이가 몇 개 열렸는데, 밑에 이 가시오이는 또 따가서 이제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 뭐 요리는 안 해 먹어도 아침에 이렇게 깎아서 이제 샌드위치랑 이렇게 먹을 때 뭐 샐러드처럼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맛있고 또 뭐 건강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시 오이는 이제 오늘 또 좀 따가서 또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나무는 같은 가시 오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를 못 땄거든요. 이게 품종의 문제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요거하고 같은 모종인데 이 모종은 여러 번 이제 열매를 땄었고, 안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땄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 안쪽에 저기 것도 꽃만 좀 자주 피고 열매는 좀 안 맺는 걸로 봐서, 좀 햇볕을 받는 게, 이쪽이 아무래도 그 동쪽이라서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이쪽도 좀 열었었고 따먹었는데 요 안쪽에는 아직 한 번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이 오이 같은 경우도 좀 햇빛이 잘 드는 곳, 햇빛을 받는 양이 열매를 맺는데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노각오이도 약간 모양이 조금 기형적이긴 한데, 뭐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조금 늦게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노각이 돼 버렸고, 위에 또 새로 하나 이렇게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계속 밑에서부터 열매를 계속 따먹었었는데, 또 다른 나무들은 장마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좀 열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꼭대기 쪽에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아마 수정 안 돼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는 그래도 비가 좀 안 올 거니까 좀 수정이 되고 좀 열매도 몇 개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고추밭에 이제 고추가 많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번에 좀 큰 것들을 좀 따가서 이제 먹어봤는데, 이 고추는 이제 그 고추 가루 만드는 그런 일반 매운 고추라서 그런지 제법 그 매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풋고추는 따서 약간 그
찌짐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고추의 매운맛이 가미되는 그런 음식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빨갛게 됐을 때도 홍고추라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따가서 반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 겉절이로 뭐 사용하는 그런 그 배추를 이렇게 뿌렸었는데 지금 촘촘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크면은 좀 솎아주면서 뭐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푸성기들이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오히려 뭐 녹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크다가 이제 그냥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시금치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물이 많이 보이는 데라서 그런지 다 그냥 시금치들이 녹아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푸성기들은 오히려 좀 비가 안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비물이 안 고이도록 약간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해줘서 물 빠짐이 좋게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잘 클 것 같습니다. 고추가 아직은 병충해가 없이 잘 크고 있네요. 요 밑에 그래 좀 비닐을 감자를 캔 자리라서 비닐을 덮어줄까 했는데 일단은 요걸 심는 바람에 이제 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고추가 잘 크고 있으니까 요게 좀 더 크면은 이제 뽑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길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밭 외곽 쪽에 이제 심어 놓았던 그 애호박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애호박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약간 좀 애호박 좀 저번 주에 따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따갔었는데 이렇게 컸네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제 좀 약간 수정이 덜 된 그 호박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거름이 되도록 여기 좀 던져주고 저기 안쪽에도 요 호박이 여기 보이죠? 애호박이 얘는 이제 지금 뭐 따가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인데 애호박 무침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제 꽃도 뭐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피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맑은 날이 좀 많이 계속되면 얘들도 이제 좀 더 이제 열매가 좀 많이 호박 열매도 많이 맺힐 것 같습니다. 이쪽에 호박은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이제 맺히진 않았는데 항상 이게 작물은 벌레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호박꽃에 뭐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벌레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족족 이제 이게 좀 뭐 호박꽃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건 보이는 족족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저희가 뭐 유기농이기 때문에 뭐 약을 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이는 족족 이런 벌레들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박이 이렇게 꽃이 폈을 때 저 꽃에 이제 얘들이 이제 뭐 이런 뭐 알을 낳는다든지 좀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호박 자체 안에도 이제 그런 이제 뭐 호박 안에 저번에 보니까 이상한 뭐 구더기 같은 벌레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 이런
벌레가 있으면 좀 잡아주고 해야만 이제 건강한 호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 상당히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제법 그 막 잡으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제 곤충들이 아직 유충인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어린 벌레일 때가 그래도 느리고 이제 방제를 하기가 조금은 이제 수월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텃밭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유충들이 보이거나 하면 좀 틈틈이 제거를 해주면 훨씬 얘들이 또 성충이 돼서 새끼를 놓고 이러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어릴 때 좀 방제를 좀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징그러운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이 선녀벌레가 요 밭의 가쪽인데 이 밭의 가쪽에 이게 우설인데 우설에도 이렇게 많이 붙어서 좀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뽕나무 같은데 이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데 하여튼 이런 게 보이면 손으로 이럴 때는 아직은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않으니까 좀 보이는 족족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방제를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애들이 이제 막 번식을 아무래도 이제 이때 이제 모여 있으니까 어릴 때니까 한꺼번에 방제를 좀 잘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좀 더 크면은 저번에 제 영상 중에 이제 얘들이 속도가 좀 느리고 흡접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잘 안 움직이거든요. 흡접을 하기 위해서 붙어서. 그래서 큰 때는 청소기 같은 진공청소기, 차량용 진공청소기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이렇게 방제를 해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약을 치게 되면 물론 농약이 어떤 분들은 요새 농약이 이제 뭐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뭐 환경 호르몬 성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좀 느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리적인 방제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이제 뭐 텃밭을 해서 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건강하게 이제 작물들을 뭐 이렇게 길러서 먹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텃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리적인 어떤 방제를 뭐 화학적인 것보다는 그 좁은 이런 이제 뭐 텃밭 같은 데서는 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위에 보고 이런 손녀벌레 같은 유충들이 없는지 방제를 하면 이제 나중에 얘들이 성충이 되는 시기에 조금 개체수도 줄일 수가 있고 좀 또 작물 피해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밤나무 이제 저번에 보여주던 거 보려고 들어왔었는데 전에 여기 옆에 하얗게 있던 게 저는 이제 진딧물인 줄 알았는데 선녀벌레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선녀벌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엔 다행히 그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문지르고 나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 밤이 이제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가시 같은 것도 이제 생기고 제법 밤송이 같이 좀 닮아가네요. 요 부근에 지금 선녀벌레들이 이제 새끼 알을 많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밭에 이제 좀 선녀벌레 피해가 좀 유독 심했었는데 요 주변에 풀들에 보니까 이렇게 좀 풀에 지금 선녀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저 안쪽에도 여기
보이시나요? 저기 이거는 이제 뭐 옛날 그 야생 복분자 나무인데, 저 밑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선녀벌레들이 많이 새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얗게 된 거 보니까 이게 배설물들이 이렇게 온 나무에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네요. 올해도 또 이 선녀벌레들이 밭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제 많이 알을 낳은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도 보니까 온통 좀 뭐 잘 아까는 못 봤었는데 잡다 보니까 새끼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도 보이시죠?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올해도 또 얘들이 또 커서 저쪽 밭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얘들은 약 같은 게 혹시 뭐 있으면 칠 수 있으면 또 치면 좋은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선녀벌레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녀벌레들이 보이는 족족 좀 이렇게 방제를 좀 해야 나중에 이제 얘들이 전성기가 됐을 때 이제 좀 그래도 좀 피해를 좀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비가 와서 새끼를 애들이 뽕나무에 보통 낳는다고 들었는데, 보통 뽕나무에 보면 이 흰색이 그렇게 있으면서 얘들이 이제 유충기를 거기서 보내거든요. 근데 얘들은 보니까 지금 정확히 뽕나무에 안 붙고 이런 다른 풀들의 새끼를 올해는 또 많이 낳고 이렇게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올해도 아마 이게 여기 보니까 온데 이제 선녀벌레 새끼들이 여기 새끼들이 이제 막 여기 어마어마하게 군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이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녀벌레들 있을 때마다, 보일 때마다 좀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이 개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좀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좀 이렇게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보시면서 혹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된 게 있으면 좀 제거를 해주시면 이제 얘들이 이제 한창 나올 때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이런 벌레들을 또 보여드려서, 또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징그러운 벌레들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잡다 보니까 안에 그 야생 딸이거든요. 이게 야생 복분자인데 이렇게 열매가 조금 있긴 있네요. 저는 이제 꽃이 핀 것까지는 봤는데 이게 열매가 며칠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숲에 안에 있어서 그렇지 열매가 며칠긴 맺혔습니다. 어릴 때 이걸 우리는 검은 딸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까만색이라 해서 검은 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야생 복분자입니다. 여기 이제 야생 복분자가 좀 그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야생 복분자가 있는 이곳에 지금 선녀벌레들이 뭐 집단으로 이게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 무슨 방제하는 약 같은 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좀, 여긴 아직은 작물은 심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숨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약 같은 게 있으면 이쪽을 좀 방제를 하든지. 근데 방제를 한다 해도 이게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좀 이렇게 방제가 그렇게 수월할 것 같지는 않고, 보이는 족족 이렇게 좀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제거하다가 또 나무딸을 이렇게, 야생 나무딸이거든요. 야생 복분자를 또 이렇게 보게 되네요. 복분자 열매가 맺히기는 맺힌다는 걸로 이제 오늘 또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안에도 또 많은데 일단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또 촬영 후에 어떻게 쟤들을 또 방제를 할지 한번 좀 아이디어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